수익이 발생되지 않아도 해야 되는 일들이 사회에는 많잖아요. 그런 일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게 아닐까? 청년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을 지급을 했으면 좋겠고요. 대학 밖 공유지를 만드는 팀 팝 활동을 하고 있는 예린입니다. 대학을 가려고 했던 이유도 좋은 걸 배우기 위해서 직업적인 어떤 방향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 삶을 구성해오면서 내 삶을 해석하고 내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도록 좀 인문학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가고 싶은 대학교는 커트라인이 높았고요. 재수를 하기에는 비용적인 부담보다도 약간 마음의 부담이 커서 그때쯤에 지식순환협동조합 대한대학에서 학교 설명회를 저희 학교에 와주셔가지고 그 학교의 철학이 되게 멋있고 지향하는 삶의 방식과 사회를 보는 프레임에 대해서 되게 뚜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학교여서 그래서 좀 더 자유롭게 내가 배우고 싶은 것 선택을 하게 되었고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되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팝이 하는 일은 비진학 청년 당사자들이 자기의 의견이나 경험을 좀 공유할 수 있는 공문장을 만드는 일을 하나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비진학 청년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작은 일상을 실천해서 자신의 업으로 좀 성장할 수 있는 도시농부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비진학 청년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거기에서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공유지를 만드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로젝트 등이라는 잡지를 만드는 팀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졸업 후에 자립 과정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고 현재에는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자기가 바라는 어떤 미래의 상 같은 것을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발화해보는 과정을 담은 잡지예요. 지순엽에서 문화기획이라는 수업이 있었는데 사업 기획서를 하나 다 완성을 해보는 거였어요. 우리가 공통 지점이 있는 것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순엽에 다니는 것이겠다. 그런데 지순엽에 다니는 사람들은 보통 비진학 청년들이었고요. 그래서 비진학 청년이라는 특성을 중심으로 잡지를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프로젝트 등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 이후에 프로젝트 등을 함께 만들었던 한 친구와 비진학 청년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하나 작게라도 만들어보자 하는 작은 목표로 시작을 하게 되었던 게 팝이었습니다. 시행착오를 줄이는 법, 기술이 없으니 협업을 계속해야 되는데 이 협업을 하는 방법이나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갖추어진 게 하나도 없다 보니 정말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어떤 예의 정도에서 일을 진행하게 되는 것 같고 잘못하고 있지 않더라도 확신이 안 드는 부분들이 많아서 어려운 지점이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게 되면서 확신을 얻게 되는 게 있어요. 긍정적인 답변이 오거나 호의를 가져주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고 그랬을 때 뭔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구나 협업하는 방식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게 되는 것 같고 사업적으로 생각할 때는 개념적으로 생각하는 것 플러스 되게 구체적으로 상상을 해야 되잖아요. 인터뷰를 한다고 해도 장소, 마이크 여러 가지 세팅을 해야 될 게 엄청 많고 질문들도 엄청 세심하게 고려를 해야 되고 이런 약간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점점 배워가는 것 같고 그런 면들은 저한테도 굉장히 좋은 훈련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프로젝트 등 때도 인터뷰 일을 찾을 때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이제 다양한 비진학 청년들을 만날 수가 없었다. 어떠한 커뮤니티도 없고 그들을 호출하는 어떤 단체나 이런 것들도 없고 공통의 감각을 형성하기가 어렵고 이런 데에서 문제의식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유지라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활동을 지속하게 된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대학을 진학하지 않았을 때 생긴 어려움들이 있는데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다면 보통은 다 취업 전선에 뛰어들게 되는데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식이나 여러 가지 관계망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통은 개인적인 인맥이나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학원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준비 기간, 갭이어 기간을 공기관에서 이들을 위한 이행기 지원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랬을 때 자본에 기대지 않고서 자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들을 호출할 수 있는 졸업 후에 단절되어 있는 과정을 없애는 게 필요하겠다. 그리고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기관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것 같고 저희들이 해볼 수 있는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광범위한 정보 공유 그리고 커뮤니티 서비스는 포비 해결을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 그런 일들을 기획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돈을 벌지 않아서 어려운 거 가장 큰 것 같아요. 돈을 벌지 않아서 이게 일이라고 하기가 참 어려운 느낌? 부모님의 경제적인 상황에 좀 기대어서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게 일로서 인지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대표라고 하면 좀 설명이 쉬워지기는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단체의 대표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얘기가 편한 것 같은데 이 질문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봤을 때 수익이 발생되지 않아도 해야 되는 일들이 사회에는 많잖아요. 그런 일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동시에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되게 적은 수익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먹고 살 돈을 한 달 안에 벌 수 있는 것?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말씀하시기로는 누군가를 부양할 수 있을 정도로는 벌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따로 아르바이트는 하지 않고 홉 활동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 홉은 이제 수익이 나지 않는 활동이다 보니 부모님의 지원을 받으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원 사업에서 이제 인건비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아닌 것들이 있는데 그런 데에서 인건비를 조금씩 받기는 해요. 한 달에 50만 원 정도는 받는 식으로 사실 근데 50만 원으로는 해결이 다 안 되다 보니 한 반 정도는 부모님한테 지원을 받고 반 정도는 제가 꾸린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저축 안 합니다. 저축할 돈이 없어서 안 합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코로나 갓 시작했을 때 그때 지원을 딱 한 번 받았었고 청년수당은 이번에 떨어졌는데 예상하건대 중위소득 때문에 떨어진 것 같고 여태까지는 금융상품도 그렇고 돈이 있는 사람들이 이걸 저축해서 돈을 불리는 방식이었다면 청년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을 지급을 했으면 좋겠고요.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나의 존재만으로도 지급을 해준다는 뜻이니까 그랬을 때 안정감을 느끼는 것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본소득이라는 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없어요. 전세라고 하면은 보통 큰 돈을 한 번에 넣어가지고 보증금 같은 걸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고 젊은 사람들일수록 그럴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저도 전세 말고 월세로 살고 있어요. 네. 집이 6평보단 넓었으면 좋겠다. 사람이 이제 다리를 쭉 뻗고 잘 수 있는 정도의 평수가 6평 정도인 것 같거든요. 책상도 있고 책꽂이도 있고 주방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침대도 있으려면 6평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집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자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서울에 있더라도 조금이라도 멀면 사실 자주 안 만나게 되잖아요. 자주 만나서 산책하고 싶을 때 부를 수 있고 밥 먹을 때 같이 밥 먹을 수 있고 반찬을 만들어서 나눌 수 있고 약간 이러면은 서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동네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역 근처로 좀 집을 알아봤는데 월 35 정도로 보고 있다. 보증금은 한 800에서 1000 정도는 가능하다 라는 조건에서 봤는데 더럽거나 엄청 좁거나 그냥 둘 중에 하나여가지고 햇빛도 잘 안 들고 엄청 습한 집도 봤어요.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약간 이런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냥 한 5개의 집 정도만 둘러보고 그냥 포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고등학교 갓 졸업했을 때 쉐어하우스에 입주를 했었는데 거실은 꽤 넓은데 사실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공간이고 되게 냉랭한 분위기였어요. 방이 2평짜리였어요. 그래서 침대 하나랑 바로 책상이 있고 그냥 끝이었어요. 옷장이 있고 발을 디딜 곳이 없는 정도로 좁았는데 그때 되게 몸에도 그렇고 마음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겼어요. 너무 고립감이 심해지는 느낌? 그래서 공간이 진짜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왜 우린 기숙사 같은 게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청 큰 건물에 다양한 사람들이 살 수 있게끔 기숙사 같은 걸 좀 차려주면 어떨까. 월세 지원 이런 거 말고 그냥 기숙사 하나 지어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학교 기숙사 짓는 데에도 엄청 반대가 심하니까 사실 국가에서 한다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고립감을 제일 많이 느낄 때에는 할 일도 없고 나를 호출하는 친구도 없을 때인 것 같아요. 2개 중에 하나라도 좀 해결이 되면 좋은 것 같은데요. 저는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 완전히 해결되진 않았지만 저를 호출하는 규칙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요가를 최근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되면 저는 요가 학원에서 호출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나와의 약속이 생기고 할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런 일들을 계속 만들어 놓는 것. 포업 활동도 저에게는 좀 비슷하게 느껴지는 게 저를 계속 호출시키는 이 사회 밖으로 그런 면에서 포업의 활동이 저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포업 일도 지원 사업을 받아서 하는 일이기도 하고 제가 알게 모르게 받고 있는 어떤 혜택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6대4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지원들은 어쩌면 제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따라붙는 혜택들인 거죠. 그것들이 이제 권리라는 이름으로 지원이 되고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좀 잘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보통의 지원 혜택들은 어떤 조건들을 맞춰야 되는 방식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년수당 같은 것들도 신청을 받아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기관에서 사람들을 직접 찾아서 바로 연결을 해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들은 다 추적을 해볼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다 자생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건이 있든 일이 있든 간에 다 다시 돌아오는 힘이 있는 것 같은 그런 힘에 기대서 이겨내는 것 같기도 하고 계속 호출당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디에 호출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잘 선택을 해서 내 일상을 꾸리는 것, 나의 의지만으로 될 수 없다는 걸 좀 생각을 하고 제가 가진 저의 규칙들이 저를 호출하는 그런 시간들이 저를 유지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대학원에서 박사과정 사회학 공부하고 있는 윤병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주변에서 그런 농담을 저도 해본 적 있고 들어본 적도 있는데 논문 읽으면 돈 줬으면 좋겠다. 시간이 드는 일이고 노동에 되게 가까워요.